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친을 하지 않느냐? 전하, 그런 낭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일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적화파. 청나라와 맞서 싸우자는 파를 현대에 우리는 적화파 혹은 주전파라 부릅니다.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혔을 때 적화파를 대변하는 사람은 청음 김상원 선생이었죠. 현대에 우리는 이 김상원 선생을 두고 강경하고 원리주의적인 주자학적 중심의 수곡골통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역사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김상헌,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광해군과 인조 시기의 정치인이며 서인이었습니다. 김상헌은 서인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병자호란 시기 청과 화친을 하자는 주화파를 대표하던 최명길에 대비되어 청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적화파를 대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청음 김상헌은 김극효의 사남으로 3세 때 큰아버지인 현감 김대효가 후사 없이 별세하자 양자로 입적되었고 생부슬라에서 성정하였으며 김상헌은 조선 왕실과 관계가 있었는데 그의 할머니 이연화는 성종의 왕자 경명군의 딸이었습니다. 즉 청음 김상헌은 조선 성종대왕의 손녀의 손자였습니다. 또 청음 김상헌의 어머니 동래 정씨 정말정은 정육일의 딸로 정육일은 인종대왕의 스승이자 명종대왕의 큰 신임을 받던 인물로 선조대왕 때 좌예전까지 지낸 인물로 명망 있는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또 김상헌의 이모가 광해군의 장모인 봉원 부부인 정양정이며 김상헌의 큰형 김산용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민회빈 강씨와 복림대군을 따라 종군했으나 청나라군이 쫓아오자 화약으로 자폭해 순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산용의 외손녀가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이죠. 이렇게 조선 왕실과 밀접한 김상헌은 어린 시절 외조부 정유길과 큰형 김상용, 친척형인 김상준에게 학문을 배워 16세의 이황의 문인인 윤근수를 스승으로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1596년 선조 29년 임진왜란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1613년 광해군 5년 인목대비에 붙인 김제남이 사사될 때 김상헌은 김제남과 사돈이었기 때문에 파직되어 안동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러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집권하자 김상헌은 대사관으로 정계에 복귀하죠. 당시 정권을 쥔 서인은 청서와 공서로 또 나뉘는데 인조 반정 직후 반정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공신과 비공신으로 나뉩니다. 공신의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서와 공신의 특권을 줄 수 없다는 청서로 나뉩니다. 여러 사안으로 공서와 청서는 갈등을 빚는데 이 청서의 대표주자가 청음 김상헌이었죠.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 때 김상헌은 진주사로 명나라에 가서 원병을 청했으며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김상헌은 예조 판서였습니다. 노랑캐 우두머리에게 머리를 숙이실 수 있습니까?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오. 적화파 대 주화파. 예조 판서 김상헌은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혔을 때 영화에서처럼 적들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남한산성이 위험할 때 스스로 아리를 포기하고 김상헌은 달려 합류한 인물이었다. 청나라와 맞서 싸우자는 적화파가 되어 청나라와 화친하자는 주화파 최명길과 극명하게 대립하였으며 실제의 기록으로 보면 김상헌이 말하길 남한산성 밖을 나가 항복을 하면 국가가 보존된 예가 없다며 항복을 반대하였다. 또 당시에 남한산성 안에 갇혔을 때 대부분의 대신은 적화파로서 청나라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다 항복이 결정되자 김상헌 및 몇몇 관리들이 목을 매 살자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으며 청나라에서 항복 조건으로 적화신 3명을 보내라 하자 예조 판서 김상헌과 이조 참판 정우는 청나라 군영에 가 죽게 해달란다. 그 후 김상헌은 항복하러 청나라 홍타이지에게 가는 왕을 따르지 않고 바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소산마을에 내려가 은거했고 이때 은거했던 집이 현대까지 남아있는 청원루이며 김상헌은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도 청나라를 도와 명나라를 공격하는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이 때문에 1640년 인조 18년 70세가 넘은 김상헌이 청나라 심양으로 압송되어 주화파 최명길과 함께 신문을 받는다. 이후 1645년 인조 23년 최명길과 같이 풀려날 때 청나라 황제가 있는 곳으로 향해 절을 하라고 하자 주화파 최명길은 절을 했지만 김상헌은 끝까지 거부하였으며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 즉위하자 김상원은 돈영부의 장관인 정일품 영돈 영부사가 되었다. 영돈연는 주로 왕의 장인인 부원군이다. 정승을 역임한 사람이 맡았고 이후 김상원은 1652년 효종 3년 83세로 생을 마감한다. 즉 영화 남한산성과 달리 김상원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우리가 이미 우리와 함께했으니 깊이 들어와 의지할 곳 없는 오랑캐를 국경 밖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원은 주자합적 수고골통인가? 현대의 많은 사람이 소현세자가 죽어 근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김상원 같은 주자합적 수고골통들 때문에 나라가 근대화하지 못했다고 많이 말한다. 또 김상원의 집안이 후일 세도정치의 장동 김씨여서 더욱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최소한 김상원만큼은 주자학에 빠진 수고골통이 아니었다. 김상원은 학문을 대함의 주자합적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았으며 당대 선비에 비해 열린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다. 김상원은 명목상으로는 명에 대한 의리를 주장하며 척화를 내세웠지만 사실 김상원은 강경하고 원리주의적인 유림이 아니었다. 김상원이 함경도로 좌천되었을 때 기초 유교 경전인 수학을 33세에 읽었다는 기록을 보면 그는 주자학과 유교 경전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김상원의 스승이 이황의 문인인 윤근수인데 스승 윤근수 역시 학문보다는 문장과 글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고 윤근수 또한 주자학 수국골통이 아닌 당대 문인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신문물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스승 윤근수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주자학보다는 문장을 바탕으로 능력을 키우는 데 더 집중했고 선비들 사이에서 경시되었던 경세론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당대 선비에 비해 열린 사고를 하는 인물이었다. 당연히 김상원 또한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실제 기록으로 보면 김상원은 놀랍게도 주자학적 세계관에 회의감을 품고 있었다. 주자학에서 강조하는 권선징악 즉 천도가 항상 보편적이자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배기와 숙제 형제 이야기를 말하는데 참고로 배기와 숙제 이야기는 상나라 말기에 형제가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의인으로 알려진 이야기다. 김상원은 배기와 숙제 형제가 산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한탄하는 등 당대의 주자학적 천도론과는 궤를 달리하였으며 당시 성종대왕의 기일과 명순정제의 생일이 겹치자 대신들은 어떤 걸 우선시할까 상의했는데 김상원은 명황제의 생일보다 성종대왕의 기일이 먼저라 하였다. 전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김상원이 수고골통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김상원이 주자학적 대명의리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사대주의자로 원래 현대에 우리가 말하는 주자학적 수고골통이 된 이유는 뭘까? 그의 해답은 간단한데 진정한 주자학적 수고골통 송시열 때문이다. 조선 왕실의 실록을 후대의 사관들이 쓰듯 김상원이 사망한 후 송시열이 김상원의 생애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김상원이 사망했을 때가 효종 때 북벌운동이 일자. 송시열은 김상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주자학관을 강조하며 관청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부러 김상원의 행동을 주자학에서 강조하는 춘추대의를 지킨 인물로 묘사하며 그의 행동을 왜곡했다. 송시열 때문에 김상원은 명에 대한 제조지은을 고집한 현대의 수국골통이 된 것이다. 김상원은 국제정세를 잘 몰랐는가? 또 국제정세를 잘 몰랐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는 명나라, 청나라, 대마도 등의 사신으로 가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보고하여 병조참판까지 승진한 인물이었고 실제로 정묘란 직전에 모문용의 거짓 고변이 일자. 명나라에 직접 가서 무고를 해명하고 오랫동안 명나라에 머물며 당시 현실을 자각했다. 김상원은 당시 명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였고 주변 조국국도 사신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것과 민심이 흉흉하였고 군사력이 약해진 것을 조선에 알린 사람이 바로 김상원이다. 또 김상원은 정묘호란 직후 조선과 후금이 형제 국가가 된 현실에 대해 화를 내기는커녕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말한 기록이 있다. 즉 김상원은 제조지음만을 외친 주자학적 수국골통이 아니었다. 명에 대한 사대보다는 우리 스스로 국력을 키우자는 자강을 우선시한 사람이 김상원이었다. 그렇다면 김상원은 왜 병자호란 때 명과의 사들을 이유로 항복을 반대하였는가? 김상원은 그전부터 조선이 자강하면 좋겠으나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등
잦은 전쟁으로 백성이 많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자강할 순 없으니 당시 동아시아에 있는 질서인 중화적 천명 질서를 이용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명과의 사대를 이유로 청나라 항복에 반대했으며 또한 병자호란 때 전쟁이 벌어지자 김상원 스스로 남한산성에 들어가 말하길 청에 대한 화친을 거부하며 화친을 하더라도 청과 싸운 이후에 해야지. 우리가 먼저 화친을 청하고 나서면 이는 스스로 비굴하게 종속되는 길이나 다름없다며 싸우기라도 해야 그나마 조선이 청에 완전히 종속해 자강을 잃지 않고 자주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 후금에 굴복해버리면 조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길을 버리고 곧 청나라의 힘에 굴복해 자강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것이며 명과의 제조 지원은 단지 그의 의견을 주장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최소한 김상원이 명나라의 제조 지원 때문에 항복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